안녕하세요. 발성배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전 관련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3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한전의 사이버 지점의 서비스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한전의 온사이트로 변경이 돼서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이버 지점에서 안내하고 있던 부분들도 한전 온사이트에서도 거의 다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전의 사이버 지점에서 사업소를 조회하고 이제 그 업무를 진행했던 화면들이 한전 온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서 민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사용 신청서 부분을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이제 한전하고 업무를 할 때 한전의 내규에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이라든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그리고 상계거래, 그 다음에 보안공급 약관 등에 의한 이용 신청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업무별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이용 신청 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전기 병렬운전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 과정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정들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온사이트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cybercapco.co.kr이었는데 지금은 online.capco.co.kr로 들어가서 한전의 각종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부로 지금 마감이 됐고 2024년부터는 한전 온사이트로 오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의 화면이고 이 부분은 한전 온사이트의 화면이기 때문에 왼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확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이제 사이버 지점의 화면과 그 다음에 온사이트에 대한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제도 약관 쪽에 보시면은 전력거래 약관, 전기공급 약관, 보안공급 약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규정 등이 이와 같이 이쪽에 제도 약관 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급 약관, 보안공급 약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규정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기요금 제조들도 여기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전기공사 안내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회하고 납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민원 신청을 통하거나 요금 조회를 하거나 납부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예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예전에 업무를 할 때는 이제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떤 담당자한테 어떤 업무를 문의를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이 뭐 지역본부나 사업소나 여러 가지 부분을 지도 내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해당 구역에서의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뭐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위치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강동 송파지사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에 찾아오시는 글이라든가 업무별 전화번호를 눌러서 별도의 리스트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사별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 전화번호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강동 송파지사의 각각의 부서에서의 업무 내용들과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한전 온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위치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치로 해서 지도상에서 강동 송파지사는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부분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소나 지사를 별도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서나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가지고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각종 그 업무들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들은 한눈에 보기가 좋았는데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밑에 스크롤을 내리는 대신에 이제 화면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당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모르시는 경우는 아무 전화번호나 전화를 해서 업무를 물어보시면은 담당자가 에 대한 전화번호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이버 지점에서 정기 사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찾기에서 이제 각종 서식들을 이와 같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들은 물론 한전 온사이트에서도 찾기는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조금 뭐 여기처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이제 그 낯설은 부분이 계실 텐데요. 그 화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이와 같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지금 그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사이버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한전 온사이트의 화면이고, 오른쪽은 이제 핸드폰 웹에서의 화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 부분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건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전 웹에서의 이 민원 신청 부분을 눌러서 이쪽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사이트에서는 여기서 해당 내용을 검색을 해서 이제 그 하위 메뉴로 들어가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스텝 3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된 화면에서 이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 버튼을 이와 같이 누르시면은 이제 고객 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 번호는 여러분들의 그 고지서, 요금 고지서에 보시면 10자리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집어넣거나 성명을 집어넣거나 주소를 넣어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신설인 경우는 고객 번호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객 번호하고 접수 번호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발행된 고객 번호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 신청 화면에 따라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신청이 완료됐다라고 나오고, 추후에 민원 신청의 결과를 이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정기 사용 신청서 부분에서 어떻게 정기 사용을 신청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사용 신청은 이제 뭐 저압에 대한 정기 사용 신청과 고압에 대한 정기 사용 신청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 그 다음에 건축물의 정보, 그 다음에 신청 구분이나 공급 방식, 사용 희망일, 계약 종별, 계약 전력, 그 다음에 선택 요금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청 구분은 신설인지, 증설인지 이런 것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공급 방식은 저압인지 아니면 고압인지 특고압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상 4선식의 22,900에 특고압으로 수전을 받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3상 4선식의 380에 220에 저압으로 수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희망일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사용 희망일 일정에 맞추지도 못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기존의 전봇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선을 끌고 오는 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경우 그 지점까지 이제 패드 스위치를 통해서 지중으로 케이블 공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전봇대를 설치해서 이제 뭐 중간에 T분기를 한다든가 루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또 선로를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종별은 주택용인지 일반용인지 산업용인지, 그리고 이게 뭐 또 그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계량기에 따라서 뭐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별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업체 명이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정기 사용 신청을 할 때는 정기 사용자 또는 공사업체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첨부를 해서 한전에 제출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할 건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뭐 TV 수신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약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거는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하고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진행을 했었고요. 전력수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 PPA 업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거래 같은 건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이제 보안공급 약관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업무 절차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업무를 하시면은 나머지도 유사한 업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은 나머지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고객이 이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용 신청을 하는데 이제 송전용 같은 경우는 접속 제의를 하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접속 제의를 수락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2개월, 그 다음에 이용 계약을 하는데 1개월 해서 총 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뭐 이용 계약을 하고 나면은 외부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22.9kV의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154 이상에 대한 설비들에 대해서는 1년 전에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 보시면 배전용은 이 부분이 빠집니다. 4개월짜리가. 그래서 2개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외부 한전에 공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 이전에 한전에 이용 신청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희망 신청일 내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정들에 대해서는 한전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뭐 이용 규정이라든가 기술 기준이라든가 뭐 자체 규정 등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뭐 별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제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그 신청별로 이제 그 항목별로 나눠져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은 이제 신규 이용 신청과 변경 이용 신청이 있고 배정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은 이와 같이 하나로 서식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용 신청 시기는 송전용은 4개월, 2개월, 1개월에서 7개월이지만 배전용은 2개월, 1개월에서 3개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은 여기에 5개월 정도를 플러스해서 1년 정도 전에 신청이 필요하고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은 여기 3개월 정도를 플러스해서 한 6개월 정도 이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전용하고 일반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패드 스위치를 설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지만 한전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단가업체가 자재를 구매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끝날 수도 있는데 자재를 이제 구매하는데,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도로 조명 허가를 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를 받고 하는데 또 시간들이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신청이 이루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용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그 기술 검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600V 이하의 저압 설비에 연계하는 것은 기술 검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면제가 됩니다. 뭐 보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저압 TR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22,900 배전솔로나 공용 송전망에 연결할 경우는 예전에는 뭐 7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154 이하의 공용 송전망에 연결을 할 경우는 659만 원. 그다음에 154 초과 345 같은 경우는 988만 원. 물론 이제 부가세가 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검토비를 내주셔야지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검토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은 이 이용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부가세 별도의 100만 원 이상의 고압에서는 그 기술 검토 비용이 납부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을 하면서 22.9kV의 선로를 2017년도 10월 달에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전용은 1년 이상의 이용 개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제 허가에 필요한 이제 서류들은 첨부를 해가지고 협의를 또 진행을 하고요. 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뒤에서 업무 절차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전기 병렬 운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경우 연계선로에 대한 보호 업무 편람에 따라서 담당자들의 업무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송전용 이상에 대해서는 병렬 운전 조작 합의를 할 때는 이제 뭐 그 전력관리처의 개통 운영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보호 방식은 개통보호부 쪽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병렬운전 조작 합의에 대한 체결은 전력관리처의 개통운영부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량장치 부분이 있습니다. 내선 부서에서 내선 계기팀 내에 계량기 팀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22,900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154 같은 경우는 GIS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GIS 소전류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MF 내에 있는 PT하고 CTV에 대해서 별도로 검증을 하는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900의 송전용 이상에 대해서는 전력관리처에서 고객 측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변전소 측에 대한 기술 검토 부분은 배전용부터는 이제 지사 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병렬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변전소 측에 대해서는 22,900까지는 이제 변전소 측에 대해서 전력관리처의 개통부부 지역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 측에 대한 부서에 대한 것들은 배전 운영 부서에 배전 보육조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별도 협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일단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거나 팔거나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력 거래를 발전 사업자가 직접 전력 시정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 한전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KPX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민자발전 같은 경우는 PPA가 기존에는 200kW였는데 지금 1MW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한전하고 보통 PPA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1MW 미만이라도 KPX하고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만 kV 이상의 직접 구매자는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 시장에서 보다 싼 전기를 직접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저압 고객은 한전하고 직접 이제 전기 요금을 거래를 해야 되고 자가용 전기 설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전기의 일부를 뭐 50% 이상의 50% 이하까지는 총 발생량의 50% 이하는 한전하고 전력 거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전력 시장에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전기 사업자나 밀감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들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치들은 다시 한번 참조를 하셔야지만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간들도 틀렸습니다. 이게 4개월, 2개월,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을 하고 접속 제의까지 하는데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접속 제의 수락에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이용 계획 체결하는데 1개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력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반적으로 발전 사업자가 전력 시장에다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배전선로를 이용해서 전력 시장에 판매를 해야 될 경우는 배전선로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전에 이제 그 전기 사용 신청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전 선로를 이용하는 신청, 그리고 발전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 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 전원을 쓰기 위해서 한전의 전기 사용 신청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수전을 하기 위한 신청, 그 다음에 송전을 하기 위한 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을 하기 위해서 한전의 배전선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배전선로 전기 이용 신청을 하는 거고, 한전의 PPA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PPA 신청을 하는 거고, 상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 거래를 하는 거는 발전을 하고 수전을 한 부분을 빼고 요금을 받겠다는 게 상계 거래입니다.
그리고 구역전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보안 공급 약관을 통해서 한전에다 전기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약관에서 나눠져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전기 사업자는 한전의 배전선로를 이용해서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배전선로 정기 이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전선로를 이용해서 한전과 전력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역전기 사업자는 보안 공급 약관으로 전력 거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하고 전력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 부분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자가용 발전 설치자도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전의 배전선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배전선로 이용 신청을 하셔야지만 되고 전력 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려면은 KPX에 발전기를 등록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또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물론 이제 상형 발전기가 아니고 중앙 발전기가 아니고 이제 비중앙 발전기인 경우는 이제 업무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KPX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매자는 한전에서는 일괄된 요금으로 단가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전력 시장에서는 요금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요금에 따라서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이때는 당 3만 kV 이상의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직접 구매자로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전 사업자나 자가용 발전 설비자나 구역전기 사업자가 전력 시장과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서 한전의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1메가와트 미만의 PPA, 이제 파워 퍼체이스 어그리먼트, 파워 전력 퍼체이스 수급 어그리먼트 계약, PPA 전력 수급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1메가와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업무가 또 진행이 됩니다. 요금 상계 거래 업무는 아까처럼 발전된 부분하고 쓰고자 하는 부분을 상계해서 차액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용량 작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상계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공급 약관은 구역전기 사업자가 한전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 한전에 문의를 하시면은 어떤 약관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설비 이용 신청 시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kV 이상 같은 경우는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해서 뭐 개통운영부서나 본사 쪽에 대한 접속 제의를 하고 이 부분이 4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속 제의한 거에 대해서 수락하고 검토하는데 2개월이 걸리고 또 이용 계약을 하는데 1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공사를 하는데 또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전력관리처의 개통보호부 쪽하고 이제 보호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2,900의 개통 연계도 송전용인 경우는 이와 같이 그 송전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력관리처하고 업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배전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PPA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 여기도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2개월, 그 다음에 접속 1개월 부분이 있고 보호방식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측은 그러니까 발전소 측에 연결되는 한전 변전소 측은 전력관리처의 개통운영부에서 병렬운용 조작 합의를 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통보호부 쪽에서 보호방식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측 선로 부분, 배전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에 있는 배전운영부에서 보호방식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합의를 하셔가지고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체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가발전기 단순병렬 같은 경우는 역송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병렬인 경우는 지금 단독운전 방지라든가 역송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뭐 30PQ 같은 부분에 대한 세팅 값들이 뭐 이제 업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PPA 업무는 다 담당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 같은 것도 담당은 했었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PPA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고객을 대신해서 한전과 업무를 다 해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그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전력 수급 계약 신청은 그 한전 지사에 보시면 1층에 예전에 영업부서인 고객지원부서 가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이용 신청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수전에 관련된 전기 사용 신청이 필요하고요. 발전을 통해서 한전선로를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PPA, 전력 수급 계약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도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객 번호도 두 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 의뢰를 하면은 이 기술 검토 부분이 22.9 같은 거는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통 2층에 있는 전력공급부의 내선계기팀에 가서 계량 장치에 대한 뭐 CTB라든가 MF 그 비율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공급부에 가서 이제 송전망을 어떻게 끌고 올지, 배전망을 어떻게 끌고 올지, 뭐 전봇대를 어디서 따가져 올 건지, 아니면 패드 스위치를 어떻게 따가져 올 건지를 뭐 NDIS나 오프닷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한 부분을 보고 접속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은 이제 공사비 산정된 거에 따라서 공사비를 접속 방안이 고객하고 수락이 되면은 공사비가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설 분담금이라는 거를 청구를 하게 되고 시설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전력공급부서에서 그 공사를 한전 단가업체한테 그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한 다음에 접속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드 스위치를 구매하는데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공사는 한 달 이내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패드 스위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로 조명 허가를 또 한전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 도로 조명 허가를 내게 되면 구청에서 또 이제 사업소에 심의를 맡깁니다. 그럼 심의가 돌아와서 구청에서 확인을 해줘야지만 그때 한전에서 또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 수급 계약 신청만 하고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 안에서 한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과정 부분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쫓아가면서 업무를 이제 풀어나갔기 때문에 뭐 계략적으로나마 한전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여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전력공급부서에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송변전 부서는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력관리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력관리처의 에너지 효율 부서에서 뭐 전압 강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통 운영부 쪽으로 가서 지금 보통 그 병렬운 조작 합의에 대한 검토 및 체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통 보호부 쪽에 가서 보호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전소 측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보호 계정기 교체하는 것 때문에 또 사업소 쪽에 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가지고 또 사업소에서 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쪽에서 공사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선로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지만 사업소에서 공사가 끝나고 그 사업소에서 공사가 끝나야지만 전력관리처에서 병렬운 조작 합의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 등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접수해 놓고 3개월 이내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6개월, 7개월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가 체결이 되고 나면은 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객지원부서가 전력관리처로 다시 또 해당 서류를 또 넘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상업개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전력수급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내선관리팀에서 나와가지고 계량기를 봉인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내규에서 지금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먼저 이제 무브와 가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량기를 먼저 봉인을 해주는 절차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전 내규를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운전 개시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정기요금이 정산이 돼서 여러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정한 것들은 정기요금 고지서로 이제 제출하고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15일 정도의 담당자한테 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지금 사용요금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가지고 한전에 자금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달 말일에 이제 해당된 발전 요금에 대해서 이제 정기요금을 지금 계좌거래 일일체 약정서를 통해서 입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PPA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규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참조해 보시면 되고, 추후에 뭐 제가 했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PPA 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보안공급 약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상계거래입니다. 상계거래도 비슷하게 상계거래 접수를 하면은 기술검토 의뢰를 하고, 기술검토에서 접속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수락을 하게 되면 접속공사를 착수해서 시설비를 납부하고 나면 병렬운전 조작 합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안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거의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단지 여기서 이제 공급 신청을 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흐름이 유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배전설로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기술 검토를 하게 되고, 이 배전부서나 전력관리처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기술 검토 비용을 납부하고 나면 접속제의서에 대한 수락이 나오게 되면 공사비를 청구하고, 공사 착공하고, 그 다음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하고, 그 다음 배전설비 이용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용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가압이 끝나고 나면은 내성계기팀에서 계량기를 봉인하게 되고, 그러면은 전력 사용 신청이 이용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용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는 뭐 발전 사업 허가서라든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인버터 시험 성적서라든가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기술 검토 비용 같은 경우는 22.9kV는 100만 원, 뭐 1호사 같은 경우는 689만 원, 659만 원이고, 그 다음에 3, 4호 같은 경우는 988만 원 부가세 별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요건 매년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동결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어떻게 금액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금액을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22.9kV는 100만 원, 그 다음에 1호사 같은 경우는 659만 원인데 7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3, 4호 같은 경우는 988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임분계점을 개폐할 때 또 돈을 내죠. 그것들도 이제 뭐 가공이냐 지중이냐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가공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뭐 지중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인데 거기다 또 이제 또 휴일이나 야간 같은 거 30% 할증이 붙기 때문에 그 금액들은 뭐 30만 원, 뭐 4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보시면은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식의 자료들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검토할 때 어떤 사용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술 검토를 하게 되면 기술 검토 비용은 22.9는 100만 원, 그 다음에 1호사는 뭐 700만 원, 뭐 3, 4호는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안내를 드렸죠. 접속제서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사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설 분담금 같은 경우는 계약 용량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5kW당 1kW당 5만 원 정도로 지중이 됩니다. 가공은 한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수행했던 현장은 전기 사용 신청을 했던 거는 한 50kW를 했습니다. 그러면 5만 원씩 해가지고 50kW면 250만 원입니다. 근데 발전은 800kW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800이니까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인 4천만 원 정도의 이 시설 분담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거리가 더 멀어지면은 금액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중은 30m 정도 부분이었고, 지금 그때까지는 이 PPA 계약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1메가와트 이하에 대해서는 공급 선로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4년 1월 1일부터는 PPA 계약을 하더라도 1메가와트 미만의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전에서 공급 선로를 우선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9월까지는 이제 그 보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을 한전에서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하는데 시설 분담금을 더 많이 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대전 이하, 그러니까 대전, 충청도나 그다음에 전라도 이쪽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배전선로를 이용을 하는 것들은 2030년까지 지금 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전사업화 허가를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남 이상의 구간에서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배전선로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참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수납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이제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병렬운 조절 저작 합의 같은 것들이 체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규정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 됩니다.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시 업무 우선 처리 순위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 신청을 하고 기술 검토 비용 100만 원 내고 접속제에서 작성 및 송부하는데 뭐 이제 배전용 같은 경우는 2개월, 송전용 같은 경우는 4개월, 접속제에 수락하는데 송전용은 2개월, 그 다음에 배전용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정도, 그 다음에 접속 공사비는 뭐 지중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당 뭐 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곳은 18,000kW를 별도로 증설을 해가지고 수전을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지중 케이블이 거리가 길어지니까 거기서는 접속 공사비가 20억 이상을 한전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뭔가 이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계략적으로 알고 업무를 진행하셔야지만입니다. 그리고 이용계약 체결하고 사용 개시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22,900이 이제 지금은 고객지원부서에 해당 서류들을 요청을 하고 제출하면 고객지원부서는 창구입니다. 창구에서 각종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선계기팀으로 보내고, 전력공급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배전운영팀으로 보내고, 전력관리체 에너지효율부서로 보내고, 전력관리체 개통운영부서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PPA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가기 때문에 전력거래소하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 사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전력거래소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제 그 유효접지 조건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도 해야 되고, 보호 방식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전력관리처를 통해서 전력거래소하고 또 업무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한전의 전력관리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전력거래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급전소 및 변전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압선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이제 용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제 발전 사업 허가가 3,000kW 이상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아니죠.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금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 신청서를 예전에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산자부에 가서 1층에서 기다려가지고 공무원이 내려오면 올라가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메일로 접수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기술 검토 부분을 먼저 안전공사의 사전기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발전 사업허가 할 때는 사전기술 검토 허가서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에 이제 업무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것들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해야 되는 경우,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 또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또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기사업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죠.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또 틀려집니다. 이런 내부 기관에서의 상세한 절차 부분들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업무를 하면서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준공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전 사업 허가를 내면은 24개월 내지 36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공사를 해서 발전소를 준공을 하고 이제 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데, 사업 개시 신고는 처음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던 그쪽에다 사업 허가를 했던 것에 사업 개시 신고를 내시면 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틀려집니다. 제가 예전에 대산, 그러니까 그 태양광을 하는데, 이제 대산 쪽에 태양광을 하는데 거기서는 또 그 용량에 또 따라서 틀려집니다. 3000kW 이상은 산자부지만 3000kW 미만에서는 지자체인데 그게 또 용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경우, 시청으로 가서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거는 1000kW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500kW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사용정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설비 같은 경우, 이제 사업용이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전공사도 조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에너지 검사부로 가야 될지 아니면 송변전 설비 검사부로 이제 그 접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민지화 쪽인지 아니면 이제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디로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상업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 확인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REC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상업운전을 또 실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상업운전을 실시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에너지공단에 발전 설비 확인 신청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별도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각각의 가정들 처음에 이제 한전이 아닌 그 지자체 발전 사업 허가를 내는 부분, 그걸 이제 산자부 쪽으로 내는 부분, 아니면 지자체로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릴 거고, 그때 이제 사업 허가를 내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들, 그다음 사업 허가를 통하고 나면 이제 공사계획 인가를 내거나 신고를 내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산자부에 내야 되는데 안전공사에서 검토할 만한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전력거래소하고 업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아볼 거고요. 사업 개시 신고서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를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용, 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 시 주요 차이점은 22.9kV 이상에 대해서는 배전용이나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이 가능한데, 배전용은 배전 설비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량까지만, 송전용은 전기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전기를 판매하는 부분을 전력거래소로 이용하다 보니까 전력거래소 요금은 이제 그 도서지역하고 도서지역이 아닌 부분하고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요금하고 이제 그 제주지역이 아닌 요금 체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금 체계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기술 검토 비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22.9kV는 100만 원, 154 같은 경우는 659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45 같은 경우는 988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단위가 틀려지고 이용 개시는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건 6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 소요 공수비에 따라서 나중에 요금이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자가용 발전기 병렬운전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고객이 지사의 고객지원부에서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그 고객지원부서가 해당 지점의 내선계기팀, 전력공급부, 배전운영부 쪽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업무 협의가 끝나가면 전력관리처의 효율관리부,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통운영부, 그 다음에 개통보호부 쪽으로 가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본사 쪽으로 또 내려가서 협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전력거래소 쪽에 또 협의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급전소에 보호계전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또 급전소하고 또 업무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에 내용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이 안에서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절차들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서로 자기네들 업무가 끝나고 나서 다음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백으로 옵니다. 백으로 와서 다시 고객한테 서류를 보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또 다시 가는데 한 달이 걸리겠죠.
또 여기서 또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4개월, 2개월, 1개월 이런 시간들이 자기네들이 검토하는 시간보다 각 부서 간 이제 2월이 돼서 넘어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제가 각각의 부서들로 다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좀 힘듭니다. 왜냐면 서류가 접수돼야지만 그 다음 부서에서 그 접수 번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뭐 이제 그 각각의 부서를 다 쫓아다녔거든요. 뭐 구청도 쫓아다니고 시청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사도 쫓아다니고 관리처도 쫓아다니고 이 부분을 다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하는 건 똑같은데 각 부서들이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각각의 부서로는 가서 연락해서 맞는 건 일주일 만에 업무를 가서 다 협의를 했는데 각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업무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까지 업무 협의를 하는데 3개월 이상의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소요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이제 그 민감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절차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전처럼 뭐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럼 표준화되어 있는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에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한전에 대한 개략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추후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